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요즘 핫한 부동산 리츠,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투자를, 이런 이제 꼭지로 요새 뭐 언론 기사나,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요새 며칠 한 2, 3일 정도 굉장히 핫하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건 말해주지 않지? 좋은 것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요새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리츠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친숙한 상품은 아니죠. 신한 알파리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 리츠 중에 이제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2019년 주가가 무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쫙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요새 그래서 아주 핫하다. 리츠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있는 알파 돔타워, 크래프톤 타워, 그리고 용산의 더 프라임, 이렇게 부동산을 그 돈으로 매입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를 주고, 둘 다 오피스죠.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 뭐 운용비 뭐 이런 거 기타 부대 비용을 제하고 세금 제하고 그 나머지를 여러분들한테 배당으로 배당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적은 값으로 뭐 일주만 있어도 투자를 한 건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탄생한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런데 리츠가 요새 들어 올해 들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역사는 깊은 상품입니다. 근데 대중화 뭐 그런 게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생소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리츠가 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고 요새 리츠 하는가?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각종 혜택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색칠해 놓은 부분만 보시면 되죠.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양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시다. 요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긴 해요.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죠. 뭐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그래서 사실 정부의 그 목적은 당연히 뭐 리츠 시장을 키우겠다.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니까 노후 상품으로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해드리겠다.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주 목적은 당연히 집값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 소득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도하겠다. 목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모습이고. 그래서 요새 또 핫한 게 리츠 하니까 이건 물론 부동산 리츠는 아니고 리테일 리츠긴 하지만 롯데리츠가 공모를 얼마 전에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공모가 5천원, 공모 금액은 한 4천억을 한번 모아볼까 해서 기관이 65% 가져가고 일반이 35%, 1단이 아니면 1반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한 1,500억 정도를 이제 모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공모를 해보니까 4개 금융사 평균 경쟁률의 약 63배. 그래서 유입 자금은 1,500억에 63배를 하면 9조 4,500억 원. 근데 청약 증거 금률 그거를 이제 한번 거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돈이 무려 4조 7천억이나 몰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배당은 6%고 무려 4조, 5조 가까운 돈이 모이니까 요새 이렇게 언론이 리츠 기사가 쏟아지고 각종 재테크 부동산 유튜버 분들도 요새 어제 오늘 그저께 해서 리츠 관련 영상을 쏟아내고 계시죠. 핫합니다. 한마디로 5조라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20대 재벌 안에 들던 금호그룹 웅진 다 3조 정도 이제 잘못 꿀꺽했다가 그룹이 날라갔죠. 5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츠가 굉장히 핫하다. 근데 살짝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여기서 그래 롯데리츠가 이제 하겠다고 한 이 부동산들이죠. 근데 여기 가만 보시면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데는 네,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 정도 살짝 네 그렇죠. 그리고 에쿼티라 그러는데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6% 이상은 나와줘야 이제 목표 배당을 그래도 근처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과연 예, 에쿼티가 이 정도 나와주느냐 이것도 살짝 살짝 그렇죠. 그리고 발표한 거로만 따지면 향후 임대료를 9년에서 11년간 1.5%씩 매해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당연하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각종 그걸 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주겠다는 회사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려야 여러분들한테 예, 돌아가는 배당금이 높아지겠죠. 그게 이 사람들의 본분이니까. 근데 올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예, 과연 예, 이걸로 과연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건 부동산 리츠도 아니고 리테일 리츠입니다. 리테일 리츠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청사진을 발표해서 돈은 완전히 그냥 핫하게 몰렸는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장밋빛 미래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평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리츠가 정부에서도 밀고 뭐 리츠 회사를 밀고 뭘 하겠다 하니까 예, 시중에 많던 유동성이 지금 여기에 몰렸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공모 리츠 전망 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주목할 만한 건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죠. 롯데리츠, 이번 달에 롯데리츠, 그리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그리고 NH 리츠. 네, 색칠을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이죠, 농협 리츠.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가 살짝 또 그런 게 연기금 국부펀드 중심의 싱가포르에서 앵커리츠 태동도 기대할 만하다. 앵커리츠가 뭐 앵커가 이게 닷이죠. 닷. 배에서 던진 닷인데 그러니까 정부 기금이나 기관들의 돈으로 한 70%를 네, 연기금, 네,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나머지 30%는 네, 일반 개방을 해서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리츠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것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상품으로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한 하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신한 알파 리츠에 대해 국내 상장 리츠 시대를 연 주역으로 평가된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한 알파 리츠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나간다. 돈도 많이 몰리고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카피들을 보면 예, 거창하죠. 거스를 수 없는 물결. 커피 한 잔으로 부동산 투자. 한 달 10,000원으로 노후를. 예, 물론 커피 한 잔 5,000원. 5,000원으로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얘기하면 업계에서는 네, 80원 예,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있느냐? 물론 저는 이 안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다른 분들이 다 좋은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정부의 빅픽처죠. 이제 잘 되면 정말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대장주 신한 알파리츠의 네, 2개 중에 하나 용산 더 프라임 오피스 이거는 원래 예, 동아건설 산업에서 갖고 있던 건데 동아건설 산업이 네, 관리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돈을 어디서 조달해야 돼서 굉장히 헐값에 네, 코람코 자산 신탁에 넘겼던 물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신한 알파리츠가 가져간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한 알파리츠가 네, 이런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데는 네, 싸게 샀다. 그렇죠. 싸게 샀다. 건물을 싸게 살려면 네, 망한 건물주가 역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망한 건물주가 필요하고 잘 되려면 그렇죠. 우량 임차인, 네, 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큰 대기업,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한 알파리츠 다른 건물 판교 건물에는 배틀그라운드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량하고 이제 임대료를 연체할 일이 없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 알파리츠 성과가 이렇게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자 그렇죠, 단점이죠. 망한 건물주가 필요하고 우량 임차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츠라는 건요, 리츠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죠. 리스크 해칭하는 게 기본입니다. 리츠는 리스크 해칭용이에요. 그렇죠. 리스크 해칭용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정부의 빅픽처는 시중에 지금 풀려있는 수많은 갈데 없는 돈을 부동산에 아파트에 뭐 강남 아파트로 대변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고 이런 리츠를 막 키워서 돈이 거기에 들어가길 바라는 건데, 이 지금 그 들어가길 바라고 있는 이 시중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리스크 해칭을 하려고 모여있는 돈입니까? 저는 살짝 거기서 의문이 듭니다. 리츠는 리스크 해칭하는 용도고, 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있는 이 유동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은 이런 거 아주 잘 알고, 이 개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리스크 해칭을 하려고, 리스크 해칭이 별로 필요한 분들 같지도 않은데 과연 정부의 뜻대로 여기다가 수많은 돈을 넣을지는, 이것도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시 영향에 절대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모보다 공모가 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뭐 약간 그것도 뭐 참고를 하시고, 코스닥 바이오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코스닥 바이오 시장 그 아실 겁니다. 주가가 막 이러죠. 이건 뭐 주식인지 뭐 코인인지 도박인지 바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하간. 그런데 절대적으로 종속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건 누구나 전문가들 다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게다가 미증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아무리 성과가 좋고 뭐 망한 건물주를 찾아서 우량 임차인을 들였더라 하더라도 미국발 위기가 온다거나 뭐 증시가 휘청휘청할 때마다 얘도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보다 수익률도 꽤나 떨어집니다. 뭐 평균 수익률 뭐 이런 걸로 기산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사모 같은 경우에는 돈이 1등 하는 사모,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예요. 100등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등이 이 사모 쪽에 들어가는 돈의 이만큼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0등이 평균을 엄청나게 깎아먹는 거죠, 하위권이. 그래서 이렇게 평균끼리 대결을 하면 사모랑 공모랑 비슷하니까 공모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사가 있는데, 아니죠. 이쪽은 원래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비교가 좀 불합리하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 공모 이 리츠라는 건 기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주식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펀드에 가깝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운용을 해서 남은 배당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운용비를 빼죠. 운용비. 운용비가 듭니다. 당연히 운용비가 드는데, 이 운용비가 과연 무슨 법이 엄격하게 제정이 돼 있어서 일명 그 장난질이 불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This is Korea,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물론 다들 양심적으로 잘 엄격하고 이렇게 법에 하겠지만 또 일부의 일탈이 있을 수가 있다. 일부의 일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가 이런 거가 있고, 또 의외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기만 보더라도 올 3월 달에 홈플러스가 아까 그 롯데랑 똑같죠. 리테일 리츠를 시도하다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속된 말로 장사가 잘 안 돼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뭐 나오는 기사나 아니면 뭐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리츠 핫하다, 떴다, 뭐 커피 한 잔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런 그 게시물들이나 컨텐츠를 보면 요 얘기는 안 해요. 모르는 건지 아시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하죠. 상반기에 철회 건이 있었다. 그리고
다 그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정부는 뭐 정권 가릴 것 없이 계속 2010년도 이후에는 계속 공모 리츠를 시도해 왔어요. 시도해 왔습니다. 시도해 왔는데 이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흐지부지 됐겠죠.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정부는 늘 리츠를 나름대로 밀어왔습니다. 지금이 드라이브는 제일 세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얘네들이 왜 철회를 하고 왜 흐지부지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 사유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건강보험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리츠,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세율을 깎아준대요. 깎아준대는데 또 함정이 있죠. 2020년부터 지금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건보료에 합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올린 영상, 건보료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내년에 거의 배당소득도 건보료에 합산이 될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분류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부과한다. 관련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 대해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에 따라 무서운 얘기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하다가 3,400만 원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3,400만 원을 종합금융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 홍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이 부동산 리츠가 상장 리츠가 은퇴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안정성이 있고 훌륭한 투자 상품이라고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하시고 부동산 쪽으로 이제 큰 자금 유동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직접 건보료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성한 자녀분들 한테 얹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지역 가입자로 다 튀어나오게 되죠. 피부양자 탈락자분들은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뭐 리츠를 해서 월 100만 원이 예상이 돼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라고 해서 100만 원을 쳐요. 6% 굉장히 좀 하지만 100만 원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자고 했다가 건보료 지역 가입자로 튀어나가시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집 있고 차 있고 하시면 36만 원, 아무리 조금 잡아도 한 3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인가? 종합소득 합산 3,400만 원. 이것도 근데 뭐 매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리스크가 건보료가 생각 외로 안 내고 계신 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지만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무서운 금액이, 물론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굉장히 잘 돼 있고 혜택도 많이 보긴 합니다만 보험료 직접 지역 가입자가 돼서 이렇게 막 몇십만 원씩 내시면 만만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건 말해주지 않지? 장점이죠. 정부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리츠 시장이 황금기까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기존에 너무 리츠 시장이 대한민국은 없었기 때문에 성장하리라는 것도 이것도 확실하죠. 그리고 국토부가 또 관리를 뭐 나름대로 한다니까 안정성도 있을 것이고, 배당 수익으로 은퇴자한테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는 말이죠. 배당 수익 이런 거 뭐 안정성이 좋으니까 은퇴자한테 좋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말해주지 않는 부분, 건보료 상승, 특히 계단에 건보료는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각 외로 늘 실패해 왔던 정책입니다. 실패를 했다는 건 다 그 사유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증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망한 건물주, 사람 혹은 회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해서 게다가 우량 임차인을 들여야 되는데, 공기업과 그 대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죠?
새로 뭐 매입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한 알파리츠에 입점해 있는 뭐 배틀그라운드나 네이버나 뭐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 네, 또 다른 우량한 회사를 또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네, This is Korea 운영비의 투명성 문제, 이런 문제도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리츠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관심이 요새 하도 리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장점만을 열거한 그런 것도 뭐 좋지만 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약간 응? 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